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3 때 물론 2차 방정식을 배웠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2차 방정식에서 뭐 판별식, 근과 괴수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딥하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2차 방정식이 뭔지 알기 전에 이것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일단 위에랑 아래를 좀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는 정확한 이름으로 2차 다항식이라고 해요. 줄여서 2차식이라고 하는데, 최고차항의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 지금 2차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2차항의 이름을 따서 저 다항식의 이름을 2차 다항식, 줄여서 2차식이라 하고, 자, 아래는 2차식에다가 는 0을 붙이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걸 두 개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그런 건 둘째 치고, 자, 2차식에선 어떤 거밖에 못하냐면 인수분해밖에 못해.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지 2차식 주어줘 놓고 근을 구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근과 혹은 해를 구할 때 근과 해를 구하라고 하죠. 인수분해는 단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해를 구할 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쓰는 거지, 2차 방정식을 주고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구분 지어 놓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뜻부터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안 쓰면 그냥 2차식입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단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왜? a가 0이 돼버리면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2차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이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신 내가 2차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2차 항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a는 0이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1번, 2번 읽어볼까? 1번은 2차 방정식, 2차식 는 0. 2번은 방정식, 똑같은 2차식 는 0. 자, 1번하고 2번 딱 차이점은 여기는 2차가 안 붙었고 여기는 2차가 붙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조금 달라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2차 방정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2차 항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 자체에 2차 항이 없어지면 안 되도록 하는 A는 0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로 낚시성 문제가 북삼고에서 2년 전에 출제가 됐거든요. 실제로 다 1등급 받은 애도 이거 한 문제 틀렸거든요. 뭐 다 맞았다고 말 못하겠지만,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등호만 있으면 돼요. 물론 등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은 아니죠. 항등식이 될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그냥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미 등호가 있는 것만으로 얘는 방정식을 충족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A가 0이 돼도 되고 A가 0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경험하거나 이제 연습할 수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번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 있을 때면 A는 0이 아니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근을 구하거나 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수분해와 곱셈의 성질,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거. 인수분해를 하고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일단 곱셈의 성질이 봐봐. 어떤 숫자랑 실수예요, 실수.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를 곱해서 여러분 0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죠. 이게 둘 다 0이 아니라면 곱해서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왜 합니까? 그 곱하기 꼴로 바꾸는 거고, 왜 곱하기 꼴로 바꾸는입니까? 우변이 0일 때 곱하기 꼴로 좌변이 되어 있다면 그런 특정한 경우에서만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10억이어도 20억이어도 30억이어도 어차피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두 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봐봐, 인수로 분해를 할 건데,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얘를 풀래.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그럼 인수분해를 한다고. 자,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x 빼기 2, x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x 빼기 2라는 어떤 다항식과 x 빼기 1이라는 두 다항식이 곱해졌잖아. 지금은 다항식이지만 어찌됐건 근을 구하라는 거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숫자죠, 숫자. 어떤 실수, 복소수까지 어떤 복소수, 어찌됐건 숫자죠. 숫자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되는,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어떤 숫자를 구하는 게 이제 근을 구하는 건데, 그럼 x에다가 지금은 다항식이지만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어찌됐건 숫자에서 1을 빼도 뭐 이게 2가 아니어도 3이 아니어도 뭐 플러스여도 상관없죠. 어찌됐건 얘랑 곱해져 있는데, 숫자를 대입하고 숫자를 대입하면 숫자에서 숫자를 4층 연산한 거고, 숫자에서 숫자를 4층 연산해봤자 어찌됐건 숫자란 말이죠, 결과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건 여기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x가 2가 되거나, 곱셈의 성질이죠. x가 뭐가 되면 돼? 이제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2가 되면 0 곱하기 1이니까 어찌됐건 0이 되는 거고, 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어차피 또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조건 두 개의 1차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될 건데, 각각의 다항식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 꼴로 바꿔서 각각의 1차 방정식을 푼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너무 딥하게 푸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인수분해 다 되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좀 와닿진 않겠지만 인수분해는 다 돼요. 근데 이게 정수 혹은 유리수 레벨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람이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서는 인수분해하기가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희의 어떤 수준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자, 곱해서 2 더해서 4. 복수수, 그러니까 실수 레벨, 실수가 아니구나. 정수나 혹은 유리수 레벨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허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쓰는 게 이제 근의 공식입니다. 자, 근의 공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뭘로?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을 때. 무슨 말이냐고? 잡아. 근의 공식 딱 한 번만 증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자, 어떤 알맹이를 제곱했더니 여러분 4가 됐대. 그러면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중3 때 배웠죠? 자, 어떤 알맹이를 제곱했더니 5가 됐대. 그러면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자, 어떤 거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곱하기 전을
물론 루트를 굳이 사용 안 해도 되고 뭐 사용해야 되면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x 플러스 1을 제곱했더니 6이 됐대. 어찌됐건 이 알맹이를 제곱해서 6이 됐대. 알맹이를 제곱해서 6이 됐대. 그럼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을 어떤 제곱식으로 만들고 우변을 상수를 놔둬서 제곱근의 성질로 이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만 이항하면 x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한번 풀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4x에서 일단 상수항 넘겨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자, 좌변을 내가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우리 완전 제곱식 어떻게 바꿉니까? 이 1차항을 반으로 쪼개서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있다면은, 자, 4 반으로 쪼개면 2고요. 2 제곱하면 4죠. 그러면 이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시간에서 배웠거든요. 자, 좌변에만 더하기 4 하면 안 되니까 우변에도 더하기 4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좌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2. 자, 또 알맹이를 제곱했던 2가 됐네. 그럼 이 알맹이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밖에 없고, 내가 구하는 건 x 플러스 2가 아니라 x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마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뭐하다? 무슨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풀어 놓는 거죠.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이 얘란 말이에요. 얘를 풀어버리면 사실 다 풀 수 있는 거죠. 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얘를 풀어볼게. 얘의 근을 풀어볼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지금 마스터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 상수항 넘기고 A로 양변을 나눕니다. 왜 나눕니까, 선생님? 그 1차항의 반을 쪼개서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있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쌤 1이 아닐 때는요. 나누면 되니까 A로. 자, 그 다음에 얘 반으로 쪼개면은 2a분의 b죠. 얘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이고요. 자,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니까 우변에도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더해 줍시다. 자,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고 우변은 통분할까요? 4a 제곱분의, 자, 여기 b제곱 먼저 쓰시고 여기 4a 곱하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알맹이를 제곱했더니 얘가 됐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알맹이는 제곱근의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루트 4a 제곱은 2a랑 똑같죠. 2a분의, 얘는 그냥 그대로 쓰셔야겠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a분의 하나의 분모로 쓸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익히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인수분해 안 되는 이 2차 방정식을 매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개수들만 가지고도 다 개수잖아. 개수들만 가지고도 빠르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파벳으로 텍스트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읽으면은 외우면은 적용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냥 저처럼 할 줄 알면 되거든요.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연습하면 이게 체득이 돼. 체화가 돼가지고. 자, 해봅시다. 자, x는
그는 어떻게 구합니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자 2a분의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그게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부호를 바꿔서 씁니다. 두 번째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그냥 뇌 빼고 문해로 무지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쓴 마이너스 4 있죠. 얘를 그냥 제곱해서 씁시다. 원래는 b제곱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4를 제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나 b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b를 한번 확인하러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여기 가까이 있는 요 마이너스 b를 제곱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6 빼기 8이니까 8 이렇게 되고 2분의 마이너스 4 루트 8이 2루트 2잖아요. 2루트 2. 그 다음에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우리가 아까 구했던 답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얘기할 건데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 약분을 미리 시킬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방근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공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쓸 수 있게끔만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몇 시입니까? 자, 방근의 공식이라고 있어. 반을 나눈다는 건데 미리 2가 약분이 되는 건데 언제 쓸 수 있냐면 1차항 계수 b가 짝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쌤 이거 굳이 외워둬야 됩니까? 그냥 어차피 약분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 외우기 싫은데요. 그냥 근해 공식만 외웠으면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대부분의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은 모르겠다. 야, 3등급까지도 1, 2, 3등급 학생들 다 씁니다. 방근의 공식 훨씬 빠르고 빠릅니다. 다 씁니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1차항 계수가 4, 즉 짝수네. 자, 그러면은 그때 그는 원래는 2a, 2에다가 얘를 곱했는데 그냥 a를 씁니다. 그게 분모가 되고요. 그다음 원래는 얘에 그냥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4를 썼는데 반으로 쪼개서 부호를 바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풀마 루트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얘 제곱하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마이너스 ac예요. a가 1이고 c가 2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그러니까 약분된 형태가 더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연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면 여러분 지금 이제 고1이지만 중학교 3학년들은 이걸 보면은 이제 몸에 두드러기가 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루트 2가 뭡니까?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거든요. 여기 2가 숨어져 있는데 자,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야. 루트 4는 뭐야?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숫자예요.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2죠. 실제로 얘 제곱하면 4거든. 그럼 얘는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그러니까 중3 때는 이 근호 안에 여기 음수를 쓰는 걸 죄악시 여겼어요. 죄악시 여겼습니다. 불법으로 여겼지만 우린 뭘 배웠습니까? 이 복소수까지 숫자 체계를 넓혀서 음수를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는 봐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요. 자, 얘 근 한번 구해볼게. 3으로 바꾸고. 근 한번 구해볼게.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얘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 여기가 지금 음수거든요. 맞죠? 루트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3들은 근이 없다라고 배웠으나 여러분은 고1이잖아요. 하이스쿨 스튜던트, 퍼스트 그레이드. 고1이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신 이게 지금 허수잖아요. 허수니까 이 근을 이제 허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근이 없을 수도 있었으나 고1 때는 근이 무조건 다 존재를 한다. 근을 구했더니 실수면 실근을 가신다고, 허수면은 허근을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자, 한번 읽어나 봅시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3 전까지, 고1이 되기 전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 구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구한다.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 하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 한다. 뭐 그렇습니다. 자, 전개하면 좀 빨리 해볼게. 자, 좌변에 2차항이 지금 2x제곱이잖아. 그리고 우변에 1x제곱이잖아. 어찌됐건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킬 거니까 한 번에 좀 계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2x제곱이고 x제곱이니까 자, x제곱 넘어와서 동량 처리하면 x제곱 될 거고요. 자, x 마이너스 4x,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 있고 여기 플러스 6x 있으니까 마이너스 9x. 자, 그 다음에 좌변에 마이너스 2 상수항, 우변에 9 빼기 1이니까 9 빼기 1이니까 8, 마이너스 2, 8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자, 얘를 풀려고 보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9니까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는 0. 자, 곱셈의 성질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2번은 일단 본능적으로 이 분모가 있는 건 좀 불편하니까 6을 곱하고 싶죠. 2랑 3의 최소 공배수. 자, 6을 곱하면은 6이랑 2 약분돼서 3 분배 법칙 써서 3x제곱 플러스 3는 자, 6이랑 3 약분되면 2가 될 거고 2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됩니까? 자, 얘는 곱해서 9 더해서 4가 되는 게 없죠. 정수 혹은 유리수 레벨에서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자, 1차항 개수가 짝수이므로 반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좋겠죠. 자, a분의 1이니까 쓰나 마나 a분의 얘 반 쪽에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까지는 자동이고 얘 제곱까지도 자동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5i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나와도 3점, 3.4점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거고요. 자, 2차항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이래. 자, 일단은 생긴 게 조금 불편해. 자, 여기 개념 원리에 있는 풀이 그대로 푸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험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당연히 수능엔 안 나오고요. 그 내신에서도 잘 안 내는 유형이긴 한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개수에 루트가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무리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하세요. 어떤 느낌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푼다고 쳐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우리 대각선 크로스 곱해가지고 3, 1. 얘 인수분해해서 쓰고 얘 인수분해해서 쓰고, 그러니까 3은 어차피 3이랑 1밖에 안 되죠. 얘를 막 2분의 3이랑 2로 하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아마 1로 가겠지.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더해서 1차항 개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전개해보세요.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개수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할 건데 앞에 거. 야, 루트 2 빼기 1은 뭐 어떤 다른 수끼리 곱해서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저거밖에. 이게 만약에 6이야. 6이면은 1, 6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무리수 레벨에서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아, 물론 2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는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애초에 안 나올 뿐더러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뿐더러 이걸 막 귀찮게까지는 하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제가 한 8년 동안 이 문제 내신에 나온 적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2를 인수분해하면 2, 1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1, 2를 쓰든 2, 1을 쓰든 사실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긴 하셔야 되지만 좀 눈치가 있다면은 2, 1이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루트 2의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2의 개수, 루트 2의 개수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루트 2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가 돼버리면은 루트 2의 개수가 2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루트 2가 있어서 곱해서 어떻게 더해져서 1이 될 수도 있어요. 루트 2가. 근데 여기 1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루트 2의 개수는 루트 2 앞에 있는 숫자는 얘랑 곱해지는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 1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곱하면은 2고요. 그냥 곱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두 개 더하면 루트 2 플러스 1인데 지금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를 인수분해 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마이너스도 두 개 있었다는 걸 또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곱해볼까요? 자, 곱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딱 x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읽으라고 했죠. 얘가 x의 개수가 되고 상수, 얘가 x의 개수가 되고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얘가 x의 개수가 되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x가 1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얘 약분시키고 분자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겠지. 근데 얘는 아마 유리화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분모는 1이고요.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2 루트 2 플러스 2 요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no problem이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저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이 있어야 돼. 2차항이 있어야 된다는 건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2까지 읽었을 때 a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a는 1이 되면 그냥 방정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란 저 한글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문자에 대한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 자, 어찌됐건 이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래. 그 말은 뭐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a-1 그대로 나올 거고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만 받아서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는 전개해서 씁시다. 이 a-2 얘가 는 0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1이 근이라 했으니까. 자, 동류항 처리해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a에 얘 두 개 안녕 마이너스 2는 0 양변 마이너스 곱할까요?
이렇게 되네. 자, 일단 A를 구하고 싶죠. A를 구하고 싶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1 풀어요. 인수분해 되잖아.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2 또는 1이 나오는데 1은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딱 첫 문장 읽고 얘는 안 된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A는 2로 픽스가 되는 거지. 자,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2를 여기 대입해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했으니 x제곱 마이너스 2xa 제곱이야. 플러스 4. 플러스 4는 0. 얘를 다시 풀라는 문제네요. 자, 인수분해 안 됩니다. 반근의 공식 씁시다. 반근의 공식 쓰면은 a분의 1분의 쓰나 마나. 얘 반쪽에서 부호 바꾸면 1. 풀마 루트의 1까지는 자동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최종적인 답 1 풀마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네.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불등식에서도 나올 거고요. 근데 풀이 방법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절대값 개념은 물론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좀 더 딥하게 배우고 그러는데 절대값 내용은 내신에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일단은 제가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거 지금 절대값에 대해서 딥하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 뭐 지금은 몰라 됩니다. 일단은 간단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그런 걸로 이걸 설명을 일단 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절대값이 뭐냐면 절대값의 뜻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그 워딩으로 그 글자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그냥. 절대값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바다를 떠올리세요 하면 우리가 그 바다, 그 푸른 바다를 떠올리는 것처럼 혹은 비행기를 떠올리세요 하면 비행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의 사전적 의미를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비행기는 고체이고 철로 만들어져 있고 뭐 2개 엔진으로 뭐 그런 걸 외우는 건 아니지만 대신 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학에서 어떤 용어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뭐냐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대충 설명하고 싶으나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이게 주어가 빠지긴 했어. 자,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는 이 실수들이 살고 있죠. 유리수랑 무리수, 실수들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 자, 유리수 2가 있어요. 숫자 2가 있는데 2에 대응되는 점이 있거든요, 무조건. 얘가 실수면 여러분 수직선 위에는 이 2를 나타내는 2에 대응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그 전에 그럼 이 2의 절대값을 구하란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2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 2가 있고 2에 대응되는 점이 있고 이 점과 원점, 점과 점 사이에 이 거리 있죠. 얼마입니까? 2죠. 얘가 2의 절대값이에요. 뜻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을 얘기하면은 물론 저도 그러진 않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수직선을 머리 안에 한번 떠올리시고 그 다음 2가 원점으로부터 어디에 있는지 대충 생각하시고 거리가 2니까 2의 절대값은 2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또 여담이긴 한데
이 거리, 아니지,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 자, 거리나, 무게나, 시간이나, 돈은 모르겠다. 애매하다. 자, 이런 어떤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5cm를 가라. 이런 말은 없죠. 마이너스 200km. 없죠? 0km면 0km지. 시간. 마이너스 25분 전으로 돌아가자.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 무게, 시간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떤 수학적으로 표시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자, 이거 인지하시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 의미가 뭐라고? 수직선 위에 1차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점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얼마입니까? 이지 거리는 이거든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이까지 일단 인지하시고, 자, 수학은 기호를 아주 좋아합니다. 약간 경제적인 걸 좋아해서, 자, 봐봐. 뭐뭐의 절대값. 획이 몇 획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호로 2의 절대값을 이 왼쪽 오른쪽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2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2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바라고 하긴 하는데 바 두 개를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 그냥 읽을 때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얼마? 2라는 거죠. 자, 기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절대값 했을 때 어떤 알맹이,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2인지 8인지 마이너스 5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얘의 절대값을 내가 우변에 쓰잖아요. 절대값을 벗기면 여기는 무조건 무슨 수입니까? 양수입니다. 0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면 헷갈려 할까봐 그냥 일단 양수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양수입니다. 저 별표가 0이 아닌 이상 양수를 써야 돼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양수를 써야 됩니다. 뭐뭐의 절대값, 뭐뭐의 거리, 뭐뭐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0을 일단 제외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세뇌를 하세요.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벗겨질 때는 양수다. 자, 여기까지 인지하셨다면 제가 A라는 숫자를 써볼게요. A라는 문자를 써볼게요. 얘가 어떤 상수예요. 근데 아직 안 알려줬어, 내가 무슨 숫자인지. 뭐 이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5인지 플러스 루트인지 안 알려줬어. 일단 하나여도 숫자예요. 내가 지금 감춰놨는데 얘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한 3등급 그 내신 기준으로 개편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제외하고는 혹은 2등급 문 여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얘를 양수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 얘가 음수야 양수야 물어보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얘를 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너무 이제 본능에만 충실한 거죠. 이 시각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데이터에만 일단 집중을 하는 거고, 수학은 조금 생각을 해볼, 의심하는 거 좋거든요, 수학에서는. 뭘까? 선생님, 응? 선생님이 나한테 이 시각적인 걸 물어보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자를 왜 배웠냐면, 뭐 이렇게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고 배운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물어봤을 때 정답은
모릅니다.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물어봤을 때 모릅니다. 답이 이거예요. 몰라요. 내가 a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왜냐면은 a가 여러분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쌤 그럼 처음부터 알려주지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죠. 단지 여기에 뭐가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까? 이 마이너스 기호가 표현이 안 됐을 뿐이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는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분배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봉착합니다.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고 해서 양수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다고 해서 그 수가 무조건 음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까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내가 a에 대해서 정보를 안 주면은 얘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좀 깨자면 마이너스가 없다고 해서 양수도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마이너스가 없어도 음수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어도 양수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쌤 도대체 헷갈리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왜냐면 내가 자 중학교 1학년들은 자 절대값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예요. 내가 중학생 1학년한테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절대값이 그 문자보다 앞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렇게 설명해요. 야 절대값 붙이면 어떤 숫자에 그냥 마이너스를 떼고 나오면 돼.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떼고 나오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1 때. 그런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은 고1이고 17살이므로 자 근데 봐봐. 그래요. 절대값을 붙이면 일단 양수여야 되니까 얘의 절대적인 양은 유지한 채로 양수를 써야 돼. 얘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유지한 채로 양수를 써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숫자로 표현해버리면 숫자로 표현했다는 건 음수면 실제로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뗀다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A가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두면 애들이 그냥 무지성 A네요. 왜? 마이너스 안 떼도 되니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라니까.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A가 여러분 양수면 여러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가 양수면은 그냥 A를 써도 되죠. 왜? 얘가 양수니까 내가 절대값 우변에는 절대값 벗겨진 채로 우변에 쓰면은 얘 무조건 양수가 써줘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근데 A가 만약 음수야. 얘가 음수라고 지금. 그럼 그냥 A를 쓰면 되나 여러분? 내가 절대값 오른쪽에는 양수를 써야 되는데 너 지금 음수 쓴 거라고. 마이너스가 없다고 해서 양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아니 숫자에서는 이 마이너스 기호를 떼서 쓰면 되는데 쌤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데요. 마이너스 떼서 얘를 양수로 바꾸고 싶은데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마이너스를 붙여서라도 양수로 만들어야지. 무슨 수로 보입니까? 양수로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왜? A가 음수면은 얘는 양수거든요. 이 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한 10분 빌드업을 한 거고 결론은 뭐냐면 이 절대값 안에가 여러분 이 알맹이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전체 알맹이가 만약에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요. 절대값은 우변에 양수여야 돼. 왜? 절대값의 정의가 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리는 양수.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빌드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론은 뭡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이게
고3 때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수원에도 나오고 미적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네. 수원에서 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든 문제에서 언제든 쓸 수 있어, 이 내용. 자, 문제 풀게요. 자, 절대값은 일단 법기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바나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겨야 되죠. 수학 문제 풀려면, 근데 그 문제도 절대값이 있는 문제야. 그러면은 절대값 벗겨야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은 벗기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절대값 벗기려면 안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도적으로 한번 뭐를 해보려고 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입식 교육.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라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 있는 학생, 쌤, 그럼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했는데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해야 된다고. 어떻게? x가 양수일 때랑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바꿔서 음수부터 하자. 수직선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아.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현 K 고등학생.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교육을 안 받아왔기 때문이지. 그냥 해라면 해.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첫 번째, 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음수가 두 개 나올지, 음수 양수가 나올지, 양수 두 개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음수에서 한번 근을 찾아보고, 양수에서 근을 찾아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근을 내가 0보다 작은 거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벗길 수 있어. 자, 절대값 안에 x가 지금 뭐야?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왠지 묻지만 이제 되돌려보세요. 5분 전으로 가세요. 그럼 이제 완벽한 우리가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왔지. 자, 근해 공식 씁시다. 반근해 공식 쓰면 1분의 쓰나 마나 얘 부호 바꿔서 반쪽에서 부호 바꾸고 풀마 루트 1까지는 자동이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 따라서 근이 1 플러스 루트 6이랑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 자, 근데 주의할 점. 내가 지금 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0보다 작을 때서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요. 1 플러스 루트 6은. 그러니까 근이 될 수 없고 1 빼기 루트 6은 여기에 포함되는 수이므로 근으로 적당하다. 자, x제곱. 자,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혹여나 쌤, 이 등호 꼭 여기 크다일 때 붙여야 됩니까? 여기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표기할 때. 제가 문제집에서 이 등호가 여기 달려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0이랑 양수랑 같이 하는 느낌이고 음수는 음수끼리. 무슨 말?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와서 0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어떤 큰 그림을 알려면 조금 더 수학 공부하시면 정말 좀 머리에 어떤 역량, 머리에 지식, 경험이 좀 쌓이면 내가 하는 말이 알 거,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수능 공부까지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묻지 마시고, 보통 여기에 등호를 빼고요. 여기에 등호를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십시다.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음수잖아. 음수는 안 되거든. 양수만 해야 되니까 얘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 빼기 루트 6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얘는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되냐면 얘가 음수일 때 첫 번째 x 마이너스 1이 음수일 때랑 x 마이너스 1이 양수일 때 혹은 0 포함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이항합시다. 얘가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항합시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근데 바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얘가 딱 1보다 작을 때면 음수이고 얘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가 될 거니까 자, 그럼 1보다 작다고 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절대값을 벗길 건데 얘가 음수란 말 음수니까 나오려면은 양수로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3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되죠.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작으래. 그러면 3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될 겁니다. 실제로 한번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3,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 딱 된단 말이야. 궁금하면 넣어봐.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도 상관이 없죠. x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할까요? 안 되죠? 근해 공식 쓰면은 방근의 공식 쓰면은 2 풀마 루트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따라서 2 풀마 루트 5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죠, 여러분? 2가 루트 4니까. 그래서 2 플러스 5만 답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뭐야, 답이 다르네, 나랑? 나 전개 잘못했니? 야,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 다시! 야, 그냥 플러스 2일 때는 제가 방금 한 게 답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한번 본인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문제 자연스럽게 창작까지 했다.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의 일정한 A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길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라. 길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원래 집 꽃밭이 없었어요. 일단 12, 12 정사각형 모양의 원래 꽃밭이 없었는데 아니지, 원래 다 꽃밭이었어. 근데 얘가 이 길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폭이 다 똑같이 길을 뚫었습니다. 환경 파기를 한 겁니다. 환경 파기를 했는데 그때 다 했더니 이 남아있는 꽃밭의 넓이가 100이래. 원래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144잖아, 맞지? 그러니까 길의 넓이가 44라는 거거든. 자, 근데 어떻게 풀면 좋냐면 여기 길 있잖아, 여기 길. 여기 길을 밑으로 불도저로 다 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불도저로 밀었을 때 당연히 왼쪽에 길 그대로 있고 얘가 쭉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들이 다 길이 돼버린다는 거지. 여기가 이제 꽃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폭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게. x라 잡을게. 뭐 여기도 x겠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2-x가 되고 여기도 12-x가 되겠지. 꽃밭의 넓이가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라 했으니까 얘 두 개 곱한 게 꽃밭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12 빼기 x의 제곱이 100이라는 거지. 자, 그럼 너무 인생을 교과서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교과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 못하겠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 이거든요, 그냥. 이지, 2 넣으면 딱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쌤, 딴 거면 될 수 있지 않나요? 될 수 있죠? 뭐.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즉, x가 만약에, 22라고 쳐. x가 22면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될까? 근데 얘는 될 수 없죠. 기본 깔린 게 12인데 어떻게 22가 됩니까? 12의 길이에서 어떻게 22를 만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지. 그래서, 막 이거 나 2차 전개 배웠다 하면서, 막 전개하고, 12의 제곱 나 외우고 있다, 144. 막, 2양 배웠다. 막 2차 방정식 배웠다. 근해공식 배웠다. 인수분해로 푸는 거 배웠다. 그러니까 그게 전개해서 푸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조금 넓은 안목이랄까? 넓은 시야랄까? 한 번만 좀 더 멀리서 보면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많거든.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는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